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사회생활 제대로 하면 부동산 가치평가 가능하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상급지를 무조건 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고 부동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기를 칠 수 없게 되니까 아예 처음에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만 가지고 매매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사고 팔아라. 요렇게 되는데 요러면 사기가 판을 치는 거죠. 지금 또 사기가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치 측정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거죠.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되는 가격은 있다. 요런 이야기인데 요게 금이나 은에서는 가능하죠. 금, 은은 가능합니다. 금, 은은 첫 번째로 세계인이 투자하는 자산이고 두 번째로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거래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요 가격은 금, 은 가격은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되었죠. 거래되는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주로 사고 파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죠.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극소수의 수요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래봤자 아무리 거래가 많다고 해봤자 부동산은 부동산입니다. 몇 건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치평가 없이 사고 판다. 사탕이 아니죠.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의 물건인데 그것을 가치평가 없이 거래를 한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이 가상화폐가 되는 순간이죠. 가상화폐가 되는 순간입니다. 가치를 측정 못하는데 그냥 거래하랍니다. 말이 안 되죠. 특히나 의식주, 주택이죠.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사용 수익을 한다는 겁니다. 주택은 사용 수익을 하는데 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대명사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역사가 오래됐죠. 그런데 비트코인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그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상 걸립니다. 코인으로서의 기능이 없죠. 그냥 사이버상의 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코인에 가깝죠. 이더리움 요거는 메타버스의 대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으로 미술품을 사고 파는 사이트도 있죠. 그래봤자 소소하지만 그래봤자 믿을 수가 없지만 저도 요것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믿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 유명한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동결되면서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최소한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국채 계속 발행한다. 요게 분위기죠.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반짝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메타버스 대표 회사도 있죠. MTTR 메터포트입니다. 메터포트 부동산을 현실에 있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곳을 사이버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부동산 대표 메타버스 회사가 메터포트인데 이것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동안 엄청나게 죽을 쓰다가 지금 10분의 1조각 이상 났죠. 10분의 1조각 이상 났는데 최근에 반짝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봤자 아직 저기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매터포트도 그렇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 돈을 버는 게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하고 비교해보면 시가총액 대비 벌고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거래가 됩니다. 요게 바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지만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하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이런 것들은 없다가 생긴 개념입니다.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현실화가 되면은 초대박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이 그냥 호가 보고 그냥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새로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말이 되죠. 이럴 때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치평가가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지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명확하다. 현재 가치는 누가 뭐래도 명확합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세대 수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가로 거주하는 세대가 있고 임대로 거주하는 세대가 있고 단기 고시원도 있죠. 서울에 엄청나게 많죠. 단기 고시원 그리고 매일 캠핑도 있습니다. 노숙자도 서울에 많습니다. 이렇게 합하면은 전체 세대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자가하고 임대겠죠. 아무래도 대부분이 자가 아니면 임대인데 특히 임대를 봐야죠. 임대는 투기 수요가 없습니다. 투기로 임대하고 투기로 내가 전세 5개 임대하고 이런 미친놈을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임대는 투자가 없습니다. 실수요입니다. 100% 실수요 임대.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는 명확하죠. 임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임대되는 월세를 보면은 대략 부동산 가치 파악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은 임대 세대가 많아야지 신빙성이 있겠죠. 대한민국도 임대 세대 많죠. 전체 중에서 40% 정도는 임대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현재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요런 겁니다. 매수할 때보다 임대가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매수를 하면은 금리 4.8%, 월세가 아니라 은행에 내는 월세, 이자만 400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 대략 보면은 월세 200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저렴하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월세를 택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거주하면은 안정감도 있고 좋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 차이가 크다. 그래서 월세를 사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월세를 많이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전직 증권사 대표님도 월세 사시죠. 그분은 엄청난 부자인데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 산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빼면은 현재 가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월세 보면은 그 부동산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 반영하면은 측정이 어렵죠. 임대 세대가 많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88년도 대한민국 그 시절 이야기인데 그때는 감히 은행에서 개인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었죠. 정부에서 많이 혼냈을 겁니다. 만약에 가계 대출을 해줬다면
기업 대출하기 바쁜데 가계 대출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88년도 그때는 월세가 상승 속도가 겁나게 빨랐는데 정말 빨랐는데 뻔히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집을 구매할 수가 없었죠. 구매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돈 있으면 사업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아무튼 매수할 때 10억 돈 들어간다. 월 400 이자 내는데 그런데 시절이 좋은 시절이라서 인구가 팍팍 늘어나고 하나만 나 잘 살자 하나만 나 잘 살자 그러고 있고 그리고 옆집 뒷집 이사를 누가 왔는데 완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이사를 계속 옵니다. 지방에서 계속 서울로 몰려듭니다. 누가 봐도 지금 월세 200인데 5년 지나면 6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뻔히 알면서 그런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88년도죠. 88년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세대가 많은데 요거는 지금 또 이런 일 있죠. 지방인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겁나게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10억입니다. 지금 월세 200입니다. 당연히 월세 사는 게 유리하죠. 거기다가 인구가 겁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 살지 않으면 바보죠. 지금 월세 200인데 나중에는 공실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데 집 사면은 미친놈이죠. 미친놈입니다. 미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돈이 투입되는 주택 매수 요거를 가치평가 이렇게 쉬운데 가치평가 안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정말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뻔합니다. 실수요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치 계산 방법은 확실히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찍어 놓은 정말로 정원이 아름다운 특별한 주택이 있는데 나는 인생 목표가 저기다. 저기 하루라도 사는 것이 꿈이다. 이러면은 가치평가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1000억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억짜리고 그것은 가치평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아파트는 실수요죠. 살기 편하니까 아파트 실수요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치 계산 방법은 뻔하다는 겁니다. 현재 가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면 되죠. 미래 변수. 그러면 찐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현재 가치는 뻔하죠. 지금 월세 보면 됩니다. 한 방에 나와버리죠. 문제는 미래 가치인데 요거는 정말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한 번이라도 해보고 사회생활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충분히 미래 변수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쌍팔년도 대한민국에 가까운가 아니면 인구 감소 초입의 일본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 제대로 사회생활 하면은 책을 안 읽어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 미래 변수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가지고 찐 가치 평가한 다음에 지금 현재 매매가가 얼마인지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조금은 검증을 해보고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된다. 사기 당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